같은 70세 미국 한인은 은퇴. 한국 중년은 불안의 시작이었다. 아침 햇살이 창가에 머무는 시간은 나라를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 빛을 맞이하는 마음의 결은 다르다. 같은 나이 같은 하늘 아래 서 있어도 어떤 이는 은퇴라는 단어를 쉼처럼 꺼내고 어떤 이는 불안이라는 그림자를 먼저 떠올린다. 미국에 사는 한인 노년은 그 나이에 이르면 삶의 속도를 낮추는 법을 배웠다고 말한다. 일에서 내려오고 역할을 내려놓고 남은 시간을 자신에게 돌려주는 연습을 오래전부터 해왔다고 말한다. 반면 한국의 중년에게 같은 나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불안의 시작이다. 아직 내려올 수 없다는 조급함, 이제야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묻는 두려움, 통장을 열 때마다 밀려오는 현실의 무게가 동시에 밀려온다. 은퇴는 쉼이 아니라 시험처럼 다가온다. 미국의 한인 은퇴자는 말한다. 은퇴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았다고. 이미 오래전부터 퇴근 이후의 시간을 연습했고 주말에 리듬을 만들었고 돈보다 먼저 하루의 구조를 설계했다고. 그래서 은퇴한 아침에도 일어나 갈 곳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몸을 쓰는 이유가 남아있다고. 그들의 말은 담담하지만 그 담담함 뒤에는 오랜 준비가 숨어 있다. 반대로 한국의 중년은 아직도 일터가 삶의 중심이다. 명함이 사라지면 관계가 끊어질까 두렵고 월급이 멈추면 존엄이 흔들릴까 불안하다. 그래서 은퇴는 멀리 미뤄둔 단어였다. 그러다 어느 날 같은 나이가 되었을 때 갑자기 현실로 떨어진다. 그 순간 불안은 질문으로 바뀐다. 이제 나는 무엇으로 하루를 채워야 할까? 서울 외곽에 사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다. 그는 평생 회사를 다녔고 성실하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들으며 살았다. 은퇴를 앞두고도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 일만 하면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퇴직 이후 첫 아침 그는 습관처럼 같은 시간에 눈을 떴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다. 옷을 입고 나서야 깨달았다. 오늘은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그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가 끄고 다시 켰다가 끄기를 반복했다. 점심 무렵이 되자 이유 없는 피로가 몰려왔다.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더 지쳐갔다. 그는 말했다. 이렇게 허전할 줄은 몰랐다고. 돈의 문제보다 더 무서운 건 하루가 길어졌다는 사실이었다고. 그 길어진 하루를 채울 준비를 한 적이 없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고. 또 다른 이야기는 경기 남부의 한 여성에게서 들을 수 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맞벌이를 하며 가족을 지탱해왔다.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자 남편과의 대화는 줄었고 일은 여전히 바빴다. 은퇴를 생각할 여유는 없었다. 그러다 건강 문제로 일을 줄이게 되었고 갑자기 시간이 생겼다. 처음에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곧 불안이 찾아왔다. 자신을 소개할 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직장 동료라는 말 뒤에 남은 이름이 낯설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쉴 수 없었다. 그녀는 말했다. 일을 그만두니 나라는 사람이 함께 사라지는 느낌이었다고. 준비하지 않은 은퇴는 쉼이 아니라 상실처럼 느껴졌다고.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다. 한국의 많은 중년이 겪는 풍경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일로 자신을 증명해왔다. 그래서 일에서 내려오는 순간 삶의 좌표를 잇는다. 미국의 한인 은퇴자가 비교적 담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돈의 많고 적음 때문만은 아니다. 은퇴를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이후의 역할을 미리 그려보았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는 은퇴를 미루다 갑자기 맞이한다. 준비되지 않은 전환은 불안을 키운다. 같은 나이 다른 마음. 그 차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은퇴는 어느 날 시작되는 사건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는 태도다. 오늘의 퇴근 이후를 어떻게 보내는지, 주말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일 말고 나를 설명할 언어를 가지고 있는지가 훗날의 불안을 결정한다. 한국의 중년이 느끼는 불안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다. 사회가 오랫동안 쉼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라도 배워야 한다. 은퇴를 두려워하지 않는 연습을. 일에서 내려와도 삶이 계속된다는 믿음을. 같은 70세의 누군가는 은퇴를 말하고 누군가는 불안을 말한다. 그 차이는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된다. 아직 불안의 문 앞에 서 있다면 늦지 않았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이다. 그 전환을 준비하는 시간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은퇴를 둘러싼 불안은 개인의 성격이나 준비 부족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사회가 만들어 온 구조의 결과다. 우리는 일하는 동안 쉼을 유예했고 은퇴 이후의 삶을 상상하는 일을 미뤄왔다. 그래서 은퇴는 축적된 피로를 내려놓는 순간이 아니라 미처 정리하지 못한 질문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시점이 된다.
미국의 한인 은퇴자와 한국의 중년이 같은 나이에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서 갈라진다. 준비의 방식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다. 미국에서 은퇴한 한인들은 은퇴를 사건으로 대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수년 전부터 시작된 전환의 연속이다. 일의 비중을 조금씩 낮추고 하루의 구조를 재배치하며 관계의 중심을 넓혀왔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도 삶의 리듬은 유지된다. 반면 한국의 중년은 은퇴를 마지막까지 미루는 과제로 남겨둔다. 직장은 삶의 중심이 되고 다른 역할은 주변으로 밀려난다. 그러다 은퇴라는 문턱에 이르면 삶의 중심이 한순간에 사라진다. 그 공백은 불안으로 채워진다. 돈의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미의 문제다. 전문가의 시선에서 보면 은퇴 이후 가장 큰 위험은 자산의 고갈보다 정체성의 붕괴다. 일은 소득을 주는 동시에 나를 설명해주는 언어였다. 그 언어가 사라질 때 우리는 스스로를 잃어버린 듯한 감각에 빠진다. 그래서 은퇴 후의 불안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공백에서 시작된다. 한국의 많은 중년이 은퇴를 앞두고 느끼는 막연한 두려움은 바로 이 공백을 예감하기 때문이다. 무엇을 하며 누구로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질문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요소는 관계의 변화다. 직장이라는 공간은 일 이상의 기능을 했다.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과의 인사는 삶의 안전망처럼 작동했다. 은퇴와 동시에 이 관계망이 느슨해지면 고립감이 빠르게 찾아온다. 미국의 한인 은퇴자들이 비교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이유는 지역 커뮤니티와 자발적 모임이 삶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중년에게는 이러한 완충 장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은퇴는 관계의 단절로 체감되기 쉽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설계의 문제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급히 무언가를 채우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은퇴 준비는 은퇴 직전에 시작되는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일하는 동안 병행되어야 할 삶의 훈련이다. 퇴근 이후의 시간을 의미 있게 쓰는 연습, 일과 무관한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언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이 쌓일수록 은퇴는 공포가 아니라 전환으로 인식된다. 은퇴는 모두에게 같은 방식으로 찾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불안의 크기는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오늘도 일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 내려올 날을 상상해보는 사람과 그날을 애써 외면하는 사람의 미래는 다르다. 은퇴를 늦출 수는 있어도 피할 수는 없다면 준비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더 오래 버티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내려오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같은 나이에도 어떤 이는 은퇴를 말하고 어떤 이는 불안을 말한다. 그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관점의 차이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삶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그 삶이 두려움이 될지 여유가 될지는 오늘 우리가 어떤 하루를 살아내느냐에 달려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은퇴 이후의 나를 상상해보는 것. 그것이 불안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시작이다.